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작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네요. 오프라인 특강에서 뵐 텐데요. 제가 미리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특강은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좀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만의 공부를 위해선 괜찮은데 이거를 자꾸 여기저기 공개하시는 건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그러면 오프라인 특강의 특성인 제가 약간 뭐 막말을 한다든가 어떤 제 주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다던가 아니면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뭐 투자 비법 이런 거 말고 부동산 영역은 워낙 좀 까다로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기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자꾸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냥 꼭 와서 듣고 싶으신 분, 그냥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좀 시원시원한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은 제가 3월 달부터 얘기해 온 건데 제가 왜 이번 시장이 해결이 안 될 거고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터질 거고 제가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진짜 골 때리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이번에 박상우 장관님이 임대차 입법 수정 또는 폐지 이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곧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굳이 거대 야당을 대상으로 임대차 입법을 건들 이유가 굳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전세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세가 상승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입법이니까 고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세가가 더 오를 거다.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들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차 입법은 현재 여당이나 국토부에서 만든 게 전혀 아니에요. 야당에서 만들었어요.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유명한 분들이 생겨났죠. 이것 때문에 나는 세입자입니다. 이게 유행어가 됐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니 하다못해 내가 만든 법이고 이게 정말 좋은 법이고 지금 부작용이 없다면은 야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임대차 입법은 좋은 법이다. 임차인을 보호한다. 전세가 상승 원인은 이게 아니다. 딴 데 있다. 너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아무 얘기도 못 찾고 있거든요. 둘 다 제가 봤을 땐 전세가 상승을 막을 방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들은 컨텐츠는 싸우는 모습이나 싸우는 내용이나 말실수나 사람에 대해서 증오나 또는 좋아함 이걸 가지고 많이 다툴 텐데 중요한 건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전세가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언론도 정치도 여당도 야당도 여러분도 전세가 상승이 그만 멈출 것이다. 전세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조 때문에 대중이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수요가 약간 먼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가 만기가 다가오거나 전세를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알아보시고 요새 아시겠지만 전세가 임대인도 이미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임차인 분들도 꽤 많이 공부를 해서 내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물론 보증보험이 있지만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경각심이 생겼으니까 좀 더 예민하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비슷합니다. 국토부는요. 이번에 이제 빌라 전세 시장이 이제 난리예요. 특히 이제 전세 사기 이 단어 때문에 빌라 시장은 거의 괴멸을 했습니다. 전 국토부 장관님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126% 하면 다 알아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공시가의 126% 여기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실제 가격과 맞지가 않은데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임대인들이 그냥 죽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국토부 장관님이 126%를 뭐 150으로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얘가 공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을 좀 먼저 하자. 아무튼 좀 돌려서라도 이거를 좀 다르게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요. 전세가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빌라도.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얘기로 들려요. 야, 빌라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나 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지금 언론 기사 뉴스에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빌라가 싫어서 아파트로 간다. 빌라 전세가 무서워서 아파트 전세가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빌라 가격에 해당되는 전세 가격의 아파트는요,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요, 10억이 넘어요. 우량한 물건들이에요. 물론 아닌 단지도 있어요. 막 6억, 7억짜리 단지도 있는데 굉장히 일정 금액을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빌라에서 떠나서 글로 갈 수가 없죠.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대출이 풀려 있으니까 뭔가 혜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갈 수 있으면 옛날부터 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빌라는 빌라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자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망가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빌라 때문에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댓글 달아주면 감사한데, 이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요거를 고쳐서 빌라 시장에 전세 수요를 다시 넣어주면은 아파트 전세 시장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건 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랑 빌라는 수요가 나눠져 있거든요. 연결점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결점이 되는 상품들은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세가 아직 잘 안 나간단 말이에요. 월세 시장으로 뺏기고 있거든요. 월세 시장으로 왜 뺏겼죠? 이게 중요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빌라 시장 전세가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웃긴 현상이 일어나요. 빌라 지금 매매가 눌러놨죠. 전세 사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전세가가 같이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같이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같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전세만 다시 올린다?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야당이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에 대한 제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너무 예민한 문제예요. 선구제를 한다? 그러면 아무튼 간에 판을 깔아주면 사기꾼들은 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게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 있으니까 전세 사기를 더 칠 거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무튼 전세 사기꾼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개인이에요. 허그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이런 짓을 하면은 길 가다가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에 그런 타격을 주면은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상식인데, 허그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공공기관이고 월급이 나오고 그런 일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전세 수요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전세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래 사항들과? 맞아요. 해결법이 별로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법이 없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전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든지 공급을 많이 해주든지 뭔가 수급을 맞춰줘야 되는데 수급을 맞추려는 건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 절대로 수요를 살려주거나 임대인, 집주인들 편을 들면 안 되거든요. 표가 날아가잖아요. 대중들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대한 집주인들이 죽어나는 건 그대로 놔두면서 뭔가 좀 바꿔가지고 일한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 지금 이게 서로 성립이 되고 시장의 문제점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있으면 임대차 4법 한 바퀴가 돌아와요. 2024년 7월, 8월 이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전세 시장이 좀 안정돼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 전까지 매매 시장도 안정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시장이 수급이 뒤틀리면서 점점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되게 큰 규모로 수급이 꼬이게 되면은 시장이 발칵할 수가 있거든요.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튄다는 거예요. 근데 튀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요. 이게 2020년도 7월달 시장이거든요. 7, 8, 9 시장.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데이터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거를 막으려면 뭔가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전 눈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온라인 뉴스를 쭉 보면은 부동산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전세 보증사고 올해만 2조 원 육박, 허그 회수율 17%예요. 그런데 선구제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구제를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선구제에 대해서 아직 별 얘기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원희룡 장관님 하실 때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때 전 차라리 그냥 선구제 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뭔가 얘기하고 홍보하고 언론에 뭔가 자극만 시키는데 어차피 바뀔 건 없었거든요. 아예 전세 사기가 나올 수 없는 구조 틀을 짜든가 아니면 이 사기당한 분들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든가. 사기당한 분들은요 상담해주고 경매 대신 이딴 것 관심도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딴 거 관심 없다니까요. 돈 돌려달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돈만 돌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니까 전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뭔가 해결 방법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뭔가 발표가 나오고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시장은 점점 더 회복하거나 상승하는 부분이 감지가 돼 있는 동시에 전세 수급은 점점 더 안 맞아 떨어지는데 무엇보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런 거라는 거죠. 서로 뭔가 정치의 느낌만 많이 나고 수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이 살아나겠습니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